오늘의 보험 핫이슈 두 번째는요. 100세 보장 어린이 종합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을 태아 때부터 가입하셔도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으셔야겠죠.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뭐 성인이 어른이 보험 요건 건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뭐 성인 보험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험 가입을 딱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 살까지 네.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린이 보험으로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이제 태어났다고 칠게요. 네. 최근에 가장 태어났다고 치면은 물론 이제 태아 보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보험이죠. 사실은 태아 특약이니까 네. 이 어린이 보험으로 100세 만기까지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녀가 어린이의 시점을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 네. 만 30세도 지났어. 그런데 이제 뭐 성인 보험이 또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어린이 보험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인이 되어서도 뭐 성인 보험이 그닥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특별하게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네. 나중에 뭐 이제 가정을 꾸리셨을 때 그때 뭐 일부 추가되는 그런 보험들은 있겠죠.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내 건강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납입 기간이라는 것도 따져보거든요. 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서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서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네. 가장 유리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닥 뭐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린이 보험 때 정말 알짜로 잘 준비해 놓으시면 100세까지 보험 문제는 전혀 걱정할 거리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험 준비하실 때 비갱신형으로 20년 혹은 30년으로 납입기한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요. 중간에 보험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신용난 전문가님, 만약에 100세까지 이제 만기를 정해놓으면요. 어린이 보험인데도 그 안에 뭐 성인이 돼서도 필요한 담보를 다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1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아 15세로 이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유리하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15세 이하로 준비해야 되는 게 좀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5세가 네. 이제 그 각 담보들이 진단비 네. 같은 것도 이제 그 보장 금액이 가장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15세까지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납입 감액 기간, 그렇죠. 면책 기간 그것도 굉장히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게 15세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15세 여아를 이제 샘플로 해서 제가 네. 어떻게 준비하시면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일반 상해 후유 장애 진단비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올 텐데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제 담보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상해 후유 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다쳤을 때 후유 장애를 남기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고 보장 금액이 되어 있지만 다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를 다쳤다 하면 보통 10%에서 15%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담보이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후유 장애를 입으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유 장애를 남긴 그 퍼센테이지만큼 진단금을 받게 되는데 이제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보통 추간판 수술 많이 합니다. 허리 수술 하시면
그 이제 보통은 10%의 장애를 남긴다고 봅니다. 오. 네, 그래서 1억 원의 10%면 그거는 이제 1,000만 원이겠죠. 네. 네,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보통은 인공 관절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후유 장애에서 지급이 되시는데 그거는 20%가 지급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1억 원인 경우에 그게 2천만 원 지급이 되시겠고요. 또 암 진단비나 암이나 이제 이런 것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네. 또 위를 절제하신다던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오. 네, 그러면 그것도 후유 장애로 해서 50%의 진단금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1억 원에 5천만 원. 네, 50%니까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서 질병 후유 장애는 어린 아이일 때 꼭 많이 충분히 준비하시면 나이 들어서 정말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네, 1억 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시청자분께서 나라에서 뭐 암 걸리면 다 치료를 해주지 않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치료비를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암 그 치료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신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에서 또 안 되고 나라에서도 안 해주는 그런 고급 치료를 받으려면 바로 이 암 진단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암 진단비도 우리 아이 나중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1억까지 준비를 시키는 게 좋겠고요. 네. 유사암 진단비. 네, 유사암 진단비는 저희가 요즘엔 20대들도 이제 건강 검진을 합니다. 나라에서 네. 건강 검진을 해주다 보니까 암 초기암, 또 갑상선암 이런 경우에도 미리 진단을 이제 진단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식생활도 또 문제이고, 네. 네, 요즘에 또 환경도 많이 오염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암이 또 많이 진단이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사암도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제가 지금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따로 있는 걸 보니까 네. 예전증권을 보면은 저렇게 따로 담보가 없더라고요. 네, 어떤 게 예전에는- 다른 겁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반암 진단비 이렇게만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관을 보시긴 하셔야 하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0%를 유사암으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거기다 소외감이라고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네. 약관에 암 진단비가 있고 소외감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소외감에는 생식기 암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관을 통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우시니까 예전 증권은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네, 이것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할 때 5천만 원까지 최대 한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뇌혈관 진단비가 그 뇌 쪽으로는 진단 확률이 가장 높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건 알고 그렇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충분히 2천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뇌에는 혈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수술해도 또 다른 쪽이 또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이제 또 안 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보장이 안 되는. 네, 그래서 32대, 82대 수술비를 통해서 안 되는, 네, 실손에서도 안 해주고, 네,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네. 들면 치액 같은 거, 아. 그런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특정 질병 수술비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질병 수술비는 앞에 숫자가 써 있고 몇 대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네. 특이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 직접 치료 일당, 네. 네,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또 수술비 이것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보장을 가입하시기 유리하실 때. 네,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회 나오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대 질환
그리고 종수술비 이런 아. 이제 수술비의 종류가 꽤 많죠. 네. 네. 그래서 5대 질환은 이제 심장, 뇌, 신부전, 간, 폐 이런 큰 수술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2천만 원. 네, 큰 금액으로 더 준비하실 수 있게 네, 이것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32대 관열, 뭐 5대 질병, 9대 질병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네, 요즘에 이제 암 치료에 이슈가 되는 게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입니다. 네.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암 치료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그 효과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실손해서 되지 않고 종수술에선 조금 나가고 그런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로봇 수술로 뭐 또 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암 수술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 원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 수술의 경우에도 자주 또 여러 번 재발해서 수술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매회 지급되고 여러 번 지급되는 걸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평생 가져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완벽한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15세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보험 설계안을 살펴봤습니다. 37가지 다양한 특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요. 물론 뭐 암, 뇌, 심장 요 3대 진단비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보니까 지금 수술비 종류가 참 많았어요.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뭐 몇 종 수술비, 또 몇 대 수술비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15세 자녀가 뭐 보험 100세까지 만기로 해서 보장 기간이 길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수술비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게 실제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좀 기본적으로 들어볼까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수술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네. 우리가 이제 뭐 암이나 뇌나 뭐 심장 같은 이런 혈관 질환 진단비 다 포함해서 네. 뒤에 이제 진단비라고 이름이 붙는 것들 보시면은 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5번과 뭐 6번 그다음에 8번과 같은 이런 진단비들은 네. 다 일회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지급을 해주고 그렇죠. 차후에는 지급을 안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사실은 수술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계속 수술비들이 나오지만 여기 뭐 22번, 23번 같은 경우가 가장 보장 범위가 큰 수술비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 질병 수술비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25번, 26번에 이제 1에서 5종 수술비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종 수술비로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앞장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뭐 32대 혹은 82대 혹은 뭐 62대, 뭐 64대, 뭐 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런 수술비들로 한 번 더 보장을 받는 거고요. 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뇌랑 심장과도 같은 그런 혈관 질환에 대한 그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목돈이 들어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자주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보장 범위가 큰 거부터 단계 순으로 해서 복층 구조로 설계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아. 이득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험다운 그런 아. 보장으로 이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담보가 또 수술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번엔 박명규 전문가님,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 뭐 나중을 생각해서 물가 상승률도 있으니까 네. 암 진단비는 1억 원 정도까지 준비하고 싶지만 네, 보험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면 조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조심스러운 글쎄요. 얘기지만요. 네, 답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MC님 화장품 네. 당연히 쓰시잖아요. 네. 네. 어떤 분한테는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이 잘 맞는 분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비싸고 좋다라고 해도 피부에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동네에서 조그마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네. 거를 더 자주 찾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의 치료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내가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하는 것들,
즉 비싼 것들이지만 네. 그게 나한테 맞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일단은 우선순위별로 내가 좋다고 하는 걸 먼저 해보되 네. 어떤 게 나하고 맞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좀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네. 더 여유롭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서는 아. 가급적 한도를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럼요, 전문가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걸 가장 당연히 궁금해 있습니다. 하시거든요. 네. 한도를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보험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생활도 하실 거고. 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험은요. 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적립금, 환급금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각 공시이율이 몇 % 해서 연별로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를 회사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약간의 제한을 두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사의 재무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돼야 회사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 입장에서 언젠가 보험금이 발생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곧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었다가 5년, 10년 지나고 나서 해약을 하게 되면 환급금을 시청자분들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의 부채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혹시 보험을 가입하신 가입자께서 중간에 해약을 하신다고 하면 환급금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과거와 달리 내가 계약한 시점부터 점점 환급금이 쌓이는 게 아니고 네. 일정한 납입이 끝날 때까지는 혹시나 해약을 하더라도 환급금이 제로 상태가 되고요. 네. 대신 이 납입이 다 종료가 되면 네. 환급금을 다시 표준형처럼 원상복구시켜서 오. 100%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중간에 해약하진 않을 거니까 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면 나중에 환급금을 가져가는 건 동일합니다.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이 동일한데 네. 대신에 내가 중간에 혹시나 유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에 대한 페널티를 환급금이 없는 걸로 받아가는 대신 가입할 때 보험료를 30%나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무해지 환급형을 설정하시면 고객분들이 같은 한도 대비 30%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다. 네. 이게 꿀팁이죠. 아, 그러니까 납입 기간 내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뭐 네. 손해 볼 게 없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요, 오기현 전문가님, 요 네. 무해지 환급형이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저렴한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형하고 이제 무해지 환급형하고 이제 30% 정도의 이제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네. 보장 금액을 동일하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20세 여성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성인 표준형으로 가입했을 때랑 네. 무해지 환급형이랑 가입했을 때랑 뭐 일반화 5천만 원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들을 하시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준비해놓고 유사하면 2천만 원 한도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진단비는 각각 2대 혈관은 3천만 원씩 준비를 하신 후에 네. 수술비 또한 최대 금액으로 네. 혈관 질환 수술비 각각 5천만 원씩, 종 수술비는 1천만 원, 그다음에 네. 질병 후유 장애는 저희가 4대 진단비다라고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이 질병 후유 장애까지도 최대 금액으로 네. 가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달에 약 16만 3천 원 정도 나와요. 아. 저렴하진 않죠. 네. 아무래도 최대 금액으로 가입을 한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 이제 12만 원 정도 아.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보험료 차이가 이제 대략적으로 26% 정도 난다라고 됐는데 네. 제가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네. 표준형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매월 우리가 할부 형식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 총 내는 돈이 약 3,9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에는 12만 원씩 240개월을 내는 거다 보니까 네. 총 내는 보험료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의 보험의 차이가 한 달에는 네. 4만 원이니까 네. 나는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해지 환급을 선택할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조금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총 내는 돈이 똑같은 보장인데 총 내는 돈이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실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장 동일한데 누가 1,000만 원이나 더 주면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나 더 주면서 살 이유는 없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해지환급형을 부담 없이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100세 만기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이 정도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사실 보험료를 조금 둘째치고 내가 이제 표준형과 무해지환급형 둘 중에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무조건 무해지환급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월에는 한 4만 원 정도 차이였지만 총 보험료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세 여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같은 담보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은 3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용란 전문가님, 보험사별로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네. A사, B사, C사 이렇게 세 회사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A사의 경우에는 보장 금액을 크게 가입하는 데 유리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암의 경우에도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그리고 혈관 질환도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진단비를 좀 많이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 A사를 택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보통 그냥 B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어린이 보험이고 C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또 저렴한 회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장을 하면서도. 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내가 원하는 보험이 어떤 건지 상의를 하셔서 준비하신다면 더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사를 또 비교해 주셨습니다. 보험사별로 내용도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샵 81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보험 핫이슈 주요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핫이슈는요. 100세 보장 어린이 종합보험이었습니다. 성인 대비 큰 암 진단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뇌, 심장 관련해서 2대 질환도요. 만 20세까지는 5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것, 특히 만 15세 이하면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종합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